탐사를 보면서 드라마 그 지옥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한 화살촉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더 탐사가 지금 그러한 역할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저 정치단체 같고요. 청담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6위와 5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느껴봐라.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법적 조치한 데 이어서 어제 이들을 정치 깡패로까지 비유를 했는데요. 경찰은 한동훈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가족이 집안에 있었다고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불법 행위를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시간 알렸잖아요.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더 탐사란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현직 그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수법했다고 하는 걸 정말 정확하게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시는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주고 싶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의원님. 네. 경찰도 나섰어요. 이 무단 침입 시도와 관련해서. 이미 한동훈 장관의 이 아파트 주변 순찰은 강화가 됐고 네. 한동훈 장관과 그의 가족 신변보호 조치까지는 시작이 됐는데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뭐 얘기들이 많고 관심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위험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예. 이제 범죄 피해자라고 그 우려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 위원회에서 이제 등급을 매겨요. 뭐 위험도가 높고 뭐 중간 뭐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는데 저거는 뭐 말 그대로 워치입니다. 이렇게 그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맞아요. 찰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위험이 닥치면 그걸 눌러서 경찰서에 바로 전달이 돼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뭐 그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 현직 그 국무위원이 그 이런 스마트워치를 찬 예가 자체가 없죠. 이게 만약에 찬다면 2015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간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사례가 없는데 글쎄 뭐 가족들한테는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뭐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뭐 수행비서가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지급될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런 사태가 어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경찰이 검토할 정도로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른바 스토킹 혐의 이것도 뭐 한동훈 장관이 이미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만 퇴근길을 한 달 정도 과천에서 이 강남 자택까지 미행한 거 아니냐. 당시에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었고 그런데 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이 더 탐사 유튜브 매체 관계자만 빼고 이번 지난 주말에 한동훈 장관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뭐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온 것입니다.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법치가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지금 처음에 스토킹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을 때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명 범위를 넓히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한 명만을 찍었는데 예. 사실 더 탐사라는 곳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기자들 역시도 같은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A 씨를 빼고 나머지가 5명이 가가지고 주거를 침입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언어를 교란해가지고 사안을 축소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하게 주거 침입이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분이 집은 안 들어갔잖냐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는 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이 주거라는 것은 우리 단독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집이 있고 그 집 경계, 벽, 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담을 넘으면 주거침입이 성립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집의 문을 두들기고 거기 들어가야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가 되는 가장 바깥쪽 문을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이 성립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그 주상복합 건물에 가장 바깥쪽 문 들어간 순간 이미 주거침입이 됐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집을 다시 또 침입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죄질이 높은 행동을 했는데도 그 집은 안 들어갔잖냐라는 걸로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긴급 명령에 의해 가지고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조치가 냈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 5명이 갔다는 것은 굉장한 반복적인 악의성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질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주거 침입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가법상의 보복 범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예. 또 하나의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가지 정도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죄질도 굉장히 높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뭐 체포됐다가 풀려나면 가세연에서 예전에 슈퍼챗 많이 터졌듯이 돈 좀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구속사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이 지금 여러 말씀 중에 특히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렇게 한 명 접근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을 빼고 이번 주말에 무단침입 시도했던 게 상당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만약에 혐의를 찾는다면 더 탐사 유튜브 매체 자체에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미행을 한 달간 했을 때도 A 씨가 단독으로 자기 혼자만 했을 리도 없거든요. 예. 더 탐사 일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범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경찰도 스마트워치 지급에 대해서 뭐 여러 전향적인 검토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 매체 본인들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유튜브 매체가 했던 행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법적인 경찰 수사 대상이 된 무단 침입 시도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정미영 의원님. 그 영상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유튜브 매체의 행태가 워낙 여러 문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 유튜브 매체가 보니까 당시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 침입을 생중계할 때 이 아파트가 한동훈 장관이 이 아파트를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려서 이 부분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또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인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미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그래서 이미 고소가 돼서 더 탐사가 가해자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지만 또 이번에 이제 자택에 또 기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내죠. 그러면 일련의 살태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포괄 일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낱낱이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보복 범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거 침입도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자택을 기습 방문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요. 공동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서 이분들이 법치지를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건 거의 폭력에 준하는 걸로 보이고요.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 법 위반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이들이 더 이상의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구속을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빨리 구속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뭐 저런 행태뿐만 아니라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대기업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들어갈 정도로 일단 한동훈 장관을 타깃으로 잡고
우리가 당했던 압수수색의 그 기분을 고스란히 당해봐라 이런 취지로 무단침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한 달간 미행했고 두세 달 전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했고 이번에 이 문제가 됐던 유튜브 생중계까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요. 중간에 있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유튜브 매체는 과거에 이런 행태까지 보였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떡볶이가 왔어요. 취재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 전에 전에 떡볶이를 광고부터 너무 광고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보도를 인용해서 게시판 같은 데 썼던 분이 일반 시민분인데 또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도와드렸더라고요. 뭐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게 분노와 혐오를 팔아서 돈벌이에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에 이태원 참사의 유족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이 매체이기도 한 더 탐사인데 취재 공개 전에 떡볶이 광고가 중요하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송비 마련을 위해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중이다. 일단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민주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건 일단 동의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해야 되나요? 제가 2주 전에 아마 이 떡볶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예. 분명히. 하지만 이 레거시와 그 뉴미디어 차이에서 이 광고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0분간 저런 방식으로 광고를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더 탐사가 지금 하는 영역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본인들이 언론 취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기자라고 하고 있고 이 탐사 취재라는 자체는 각 언론사가 다 탐사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들, 정치인들, 어떤 이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재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집 앞에 가서 기다리거나 예. 말하자면 취재에 응하지 않지만 초인종을 눌러서 계십니까 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탐사 계속 방식이 그렇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탐사 방식은 그렇게 하죠. 예. 솔직히 뭐 채널A 탐사도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뭐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취재를 뭐 탐사나 뭐 기존 취재로 나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뻗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예. 스토킹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게 불편하고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취재 영역이요.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 매체가 어떤 국정원장과 누구와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동선을 파악해서 뒤따라 붙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그럼 그게 스토킹일까요? 취재일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더 탐사가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법적 영역을 어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에도 뭐든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으로 고발하고 고소 조치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더 탐사가 아직은 그러니까 설익은 뉴미디어라는 자체에서의 취재 활동을 하다 보니 부족한 예.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 깡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협업.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한 그룹이 어떤 정치적인 협업 관계, 정치 깡패, 뭐 용역을 받고 뭐를 괴롭히는 그러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따지면 전반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은 어떤 협업 관계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한번 협업해서 해봅시다. 단독 보도 해봅시다. 예. 한번 이거 기획 체제 해봅시다. 이런 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어떤 법적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장관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서영주 대변인 뭐 제가 계속해서 반론을 해서 정말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뭐 술자리가 어느 데인지도 특정하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구체성을 갖고 그걸 두고 녹음 파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업을 했고 다른 언론과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뭐 모든 언론과 정치인이 그렇게 한다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 뭐 의원 출신도 있으니까 어떤 이거는 내가 단독적으로 뭔가 심도 있게 하고 싶으면 예. 어떤 언론사를 선택해서 어떤 기자와 함께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고 그거를 심도 깊게 팝니다. 예. 보통 그걸 심층 취재, 맞으면 심층으로 뭔가를 본인의 의정 활동에서 이슈를 잡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협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하고 지금 더 탐사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조금 어설픈 협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 이 자체가 뭔가 생소하게 이게 새롭게 생긴 어떤 개념은 아니다. 예. 좀 그런 말씀 좀 설명을 드려야겠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김의겸 의원이 협업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본다면 협업이라는 건 업무를 협력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통의 그 기자들과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누굴 요청했는데 뭐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기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자들한테 그걸 토스해서 좀 뭐 써달라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정치인들과 특정 기자가 무슨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거와 같이 어떤 특정 진영의 누군가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일에 같이 협업한 사례는 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다른 기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뭐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건 절대 협업을 무슨 흔히 있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하고 했다는 협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 저거는 그 자체가 저는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일반적인 취재의 방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단도 있고. 그런데 그 수단과 지금 제가 보기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 협업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작이야 협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도 심층 취재라는 부분은 또 설익은 건 이미 국회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김의겸 의원이 여러 구설에 오른 거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는 단순 녹음팔만 갖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러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진영을 막론하고 이 유튜브 매체를 향한 비판이 많습니다만 일부 야권에서는 애둘러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 내잖아요. 저 수십 번 당했습니다. 옛날 대북송금 특검 때는요.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가고 누르고 하잖아요. 기자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파트 이렇게 법적으로 정치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집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쳐다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대상이 한동훈 장관 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 어제 발언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영향력이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지나치게 과민하다. 기자들에게 나도 수십 번 당했다고 했고 민주당 현직 의원인 신동근 의원은 거칠게 말 내뱉고 사안의 성격을 과장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미영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들이 기자하고 친하고 그렇게 해도요. 제보를 기자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일반 국민들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보좌관들이 있고 한 10여 명이 돼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제보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뭐 기자와 협업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지나치게 과민하다,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다 공격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기자들이 순수하게 취재 목적으로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를 스토킹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그런 걸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아니면 스토킹에 괴롭히려고 그다음에 해코지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덤벼드니까 그걸 갖다가 오죽하면 장관이 고소를 하겠습니까? 사실 고소 좋아하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내내 고소 고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좋아하고. 내내 고소 고발 많다는 건 뭐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예, 네.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 검사를 했고 오죽하면 자기가 저거를 고소를 하겠어요. 이 스토킹으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래서 양측을 위해서 전부 다 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정 의원님 말씀은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기자들에게 나도 수십 번 당했다. 이게 뭐 단순히 얘기가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거칠게 말을 내뱉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 깡패 표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동근 의원은 사안의 성격을 과장했다. 이걸 또 마치 약간의 그 덧탐사가 잘못한 건 맞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이걸 더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거 아니냐는 여러 그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수십 번 당했다. 예전에 이제 취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박지원 원장께서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취재 방식을 불편하죠.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그랬고 다른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게 그 카메라를 계속 하루 종일 비추고 있으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매번 와서 인터뷰 안 한다는데 벨 누르고 앞에 서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십 번 당했다. 이게 스토킹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자를 취재에 대해서 나는 스토킹 당한 느낌이니까 고소를 해야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신동근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깡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한테 좀 불편한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의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불편하면 그게 어떤 취재 영역에서 가짜뉴스로 법적으로 가리든지 또 스토킹이든 아니면 어떤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해야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예. 과도하게 그걸 정치 깡패화 시켜가지고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본인한테 무조건 반대하고 의혹 제기하면 무조건 적이다라고 간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제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제 생각에는 근데 완전히 사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은 명백한 피해자거든요. 예.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저 발언들을 쏟아내면 당연히 뒷배가 민주당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될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국익을 위한 의혹 제기였다면은 그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을 때 헛저격했다, 죄송하다라고 마무리 짓고 나는 더 탐사하고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더 탐사하고 다릅니다. 김의겸 의원이라도 그렇게 하던지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이 잘못했으니까 대변인직이라고 내려오는 게 맞다라는 것이 당론으로 모아졌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더 탐사하고 도대체 뭐 가까운 건지 먼 건지 공범인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저렇게 계속 비판하시는 거는 옳지 않고 예전에 기자들이 했던 거는 팩트에 의한 보도를 하면서 비판이 여론이 일었을 때 불편한 기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탄압을 하는 게 옳으냐 마르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취재를 가장한 가해 행위입니다. 노골적으로 취재를 가장해서 물리력까지 행사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했던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취재 영향이 과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무슨 뭐 어떤 조치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에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결국에는 취재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취재 영역 자체가요. 예. 맞아야 되는 게 옳죠. 하지만 취재가 틀렸다 해서 손절하고 이제 너희 안 봐.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 않냐. 사과는 그런 생각이 하셔야죠. 듭니다. 예. 사과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정확히는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예. 두 분이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님은 일단 이건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좀 사안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구 변호사님은 이걸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고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면 정치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